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전두환이 1년 만에 다시 광주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죄나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이 전두환에 대한 구속재판과 전시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백상아리가 잡혔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로 알려진 종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맹독성 아열대 어종들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운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에 이어 광양시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불과 사흘 뒤면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관광업계, 여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지자체는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며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으로 치닫던 지난달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30만 1,000여 명.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이상 줄었습니다. 4월 들어서도 감소 추세는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다소 완화하면서 지난주부터 관광객 수도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관광업계는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 휴업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좀 관광 분야가 모두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전라선 KTX 예매율은 최대 80% 가까이 치솟은 상태고 저조한 탑승률을 이유로 여수 노선을 휴항한 대한항공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숙박업소의 예약률도 벌써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초반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약 100% 거의 만실에 가까운 투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약 8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걱정이 앞섭니다. 잠잠해진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하거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강경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관광도시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알 수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최장 엿새 동안의 연휴 기간을 맞는 지자체들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와 맞물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방역 강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백운산 휴양림. 지난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맞춰 한 달여간의 임시 휴장을 마치고 일부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박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확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손님 맞이 속에서도 관내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 지침을 익히려면 당연히 관리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정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 감염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만 대략 400여 명. 지자체마다 선별권사와 격리자 관리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쌓이고 있지만 이번 주 연휴 기간에 맞춰 비상근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소폭에 그치고 있고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에 집중된 보건 업무로 기타 전염병 관리에 대한 공백 해소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경우 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들이지 않으니까 일반 환자들이 바로 응급실을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건치소 또 보건진료소 28개 전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말하자면 대비해서 혹여 뭐 주민들 갑자기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또 다음 주 방역 관리자 지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지자체별 원활한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보니 전문가들 역시 이번 연휴 기간을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감염에 노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를 통한 확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해이해진다면 감염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수가 접촉하면 감염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무증상 전파와 다수의 재양성 판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 지침에 맞춰 이동 자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도가 쌓이면서 인구 이동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이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대 기로 앞에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은 학살 책임에는 묵묵부답하면서 헬기 사격은 굳고 부인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다시 법정에 나온 전두환은 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은 서울 출발 4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전두환에게 왜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에서 전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고록에 자신이 쓴 대로 5.18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부터 눈을 감더니 작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졸자 부인 이순자 씨가 깨우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그러나 이렇게 졸다가도 자신의 변호인이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며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절반으로 인원을 줄인 방청석에서는 살인마 전두환을 외친 방청객 한 명이 퇴정되기도 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측 변호인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광주재판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및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또 이후 양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입니다. 전 씨가 자꾸 졸면서 산만한 집중력을 보이자 휴정을 해야 하는 바람에 재판은 예상보다 긴 3시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순 사건을 다룬 KBS의 역사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족회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와 유족회는 지난 21일 방영된 KBS 역사저널 그날 261편이 여순 사건에 대해 다루며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분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묘사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KBS 중앙방송이 정정 보도나 속편을 방영하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과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청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가 뒤늦게 상급 지자체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A씨에 대해 공식 징계 처분이 아닌 서면 경고만 했다가 이후 지역사회 비판이 확산되자 지난달 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어제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백상아리는 따뜻한 물에 사는 아열대 어종인데요. 국내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최근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뿐만 아니라 맹독성 파랑고리 문어 등 위험한 아열대 어종들이 잇따라 출현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상어가 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26일 여수 향일암 앞바다에서 길이 5m 10cm,
무게 3톤가량의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백상아리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어민 2명을 공격해 사망케 한 식인상어입니다. 고기를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꼬리가 털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영화에서 보던 그게 현실로. 이번에 잡힌 백상아리를 포함해 1996년부터 국내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해수욕장에 등장한 백상아리는 총 25마리. 전문가들은 수온이 상승하면서 백상아리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해안에는 1년 연중 그 백상아리 분포한다고 봐야 되는데 4월 달에 그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래에서. 주요 먹이가 그 상갱이거든요. 그 오징어를 따라서 상갱이들이 올라오고 상갱이를 따라가지고 백상아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은 1.2도 올랐는데 이는 전 세계 수온 상승폭의 2.4배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맹독성 아열대 어종 파란고리 문어를 발견했다는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총 15마리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발견된 것만 5마리입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갖고 있어 만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아열대 어류가 잇따라 출몰하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안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잠수 어민들에겐 혼자가 아닌 팀을 꾸려 조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달 11일 전후에서 고3, 중3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 운영, 온라인 학습기기 보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전국의 모범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자들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지원이 결정된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이어 관내 주소지가 있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80여 명에 대해서도 광양사항 상품권을 지급해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전세버스 8개 업체들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줄었습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택시 운수 종사자 179명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택시 이용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1,050여 개와 손소독제 350여 개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 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외여비 예산 1억 5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양돈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농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과 차량에 의해 양돈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내 양돈 농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 2톤과 소독약품 12톤을 공급하고 260개소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7개월여 동안 경기 강원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모두 570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토양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 검출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이 중앙정부에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를 건의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 건의안을 제출하고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회전교차로가
불필요한 대기 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대안이 돼 해외 교통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 건의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